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출시 예정인 신제품 낚싯대 한 점을 소개해 드리고 그 낚싯대로 직접 낚시를 해보기 위해서 물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회암지입니다. 수면적이 약 2,800평, 3,000평이 채 안 되는 조그만 소리지인데 지금은 토종붕어를 방류하는 토종붕어 전문 유료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신제품 낚싯대도 여러분께 선보이고 토종붕어 유료터에서의 낚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암지가 수면적에 비해서는 수심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는 이 포인트는 제가 처음 해보는데 제방권이라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해서 찌를 많이 올렸는데 생각보다는 낮네요. 그래도 한 3m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찌가 이번 달에 출시한 신제품 5월이 슬림찌입니다. 5월이 슬림찌이고 이 낚싯대가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굿바디 히트입니다. 대충 수심을 알았으니까 한 대만 펼쳐놓고 떡밥을 개서 한 대씩 달아가면서 천천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6월 이후에는 이제 새우 밤낚시나 옥수수도 잘 되는 곳인데 아직까지는 그루텐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토종붕어 낚시할 때 제가 사용하는 다이와 삼업에 이렇게 3번 딸기를 섞는 방법으로 이렇게 입질용 미끼를 준비하고 집어제도 준비를 해서 양바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붕어가 주로 있는 곳에서 낚시할 때는 저는 신장떡밥 위주의 집어제를 준비하는데 여기는 양어장이라 그런지 오히려 어분을 좀 많이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분 200에 신장 100, 보리 100 이런 식으로 넣고 오늘은 요거 확선정 집어제를 좀 넣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런 신장떡밥이나 어분이 다 비중이 무겁거든요. 무거운 집어제를 사용하면 사선을 많이 그립니다. 채비가 사선을 좀 줄여주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 확산성 집어제 스카이라는 확산성 집어제를 조금 섞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리고 물도 조금 더 넣겠습니다. 평상시보다. 평상시와 차이점은 어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산성 집어제를 넣고 물을 조금 물배합을 많이 넣어서 촉촉하게 집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 100, 100, 400) 섞고 물을 200 정도 넣어야 되는데 충분히 250을 넣겠습니다. 확산성 집어제를 넣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고기가 뜰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치대서 빵가루가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2번)
대편성 중에 첫 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찌를 완전히 눕혀버렸습니다. 1번이요, 1번. 1번. 힘이 좋네. 입질, 입질. 벌써 3마리째네요. 대편성을 못할 정도로 지금 여기저기서 입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오전 입질 시간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입질, 입질. 1번. 힘 좀 쓰네. 오! 다 와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7대를 필 생각인데 6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지금 가운데 5위대를 필 생각이었는데 짧은 데부터 긴 데까지 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질하네요. 하려고 했는데 위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던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긴 데 같은 경우 혹시 터지면 그 나무를 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봄철에는 오후에는 항상 바람 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낮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5위 때는 놔두고 지금 제일 긴 데가 4팔대인데 그 4팔대를 가운데로 옮기고 조금 하나씩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짧은 데 3위 대 하나를 덮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육 번이요. 또 빠져버렸네. 요거는 비교하시라고 기존의 기존 굿바디를 펼쳤습니다. 입질, 입질. 닿는 거. 끌어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싯대가 나무에 닿습니다. 7번이요. 입질, 입질. 가운데에 있는 가장 긴 데 4.8칸대에서 처음 올라왔는데 붕어는 깨끗한데 씨알이 좀 작습니다.
입질 입질. 노란 붕어가 나왔습니다. 입질 입질. 오, 제법 크네. 처음에 힘을 안 써서 이 작은 붕어인 줄 알고 한 손으로 들고 있었더니 제법 큰 게 나왔습니다. 뭐 유료 낚시터기 때문에 월척의 의미는 없지만 이건 월척입니다. 근데 오늘은 낚싯대에 선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보다 좀 큰 붕어, 힘쓰는 붕어를 많이 걸어서 낚시 힘새를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제일 큰 게 나왔습니다. 입질 입질. 오, 조그맣게 힘쓰네. 입질 입질. 고만고만하네요. (1번) 이 빨간 목줄에 그루텐 달고 있거든요. 그루텐을 먹은 겁니다. 입질 입질. 지가 없었는데.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오전 입질 타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는 조금 더 자주 갈아주고 또 작은 입질도 챔질을 해야 됩니다. 입질 입질. 오, 큰 게 나왔네. 제법 큰 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신제품 준비하고 있는 그 굿바디 히트를 그냥 선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설명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던질 때 얼마나 쉽게 던지는지, 잘 날아가는지, 그다음에 끌어내기가 얼마나 원활한지, 힘새가 어떤지 이런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7번) 7번. (10시) 넘으면서
입질은 좀 뜸해졌는데 씨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간 나고요. 낮에는 저녁에 2시 넘어서 나와요. 새벽에요? 네, 새벽 시간에. 그리고 해 뜰 때. 오늘은 밤 낚시를 안 할까 하는데 야간에 큰 게 나오는데. 밤에 큰 게 나와요? 네. 일단 물이 맑고요. 그는 상시 그 사계절 내내 만수. 기존에 하고 틀리게 좀 대물토로 운영하려고 이제 옷좌도 8마리 놓고 평균 씨알은 이제 35cm 이상 사자 위주로 이제 방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 하룻밤 낚시에 뭐 마리수는 보장이 안 되고 한번 남은 이제 덩어리 보러 이제 오시는 단골 손님이 많고요. 나오는 시간대는 초저녁 시간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좀 뜸해가고 2시 넘어서 한 5시 때 좀 나오고 그다음에 해 뜰지 무렵에 이제 덩어리들이 많이 나오죠. 입질 다 올라와 있네. 이야, 이게 크다는 게. 이 다 올라온 거 잡혔나요? 딴 데 보고 있는 사이에 몸통까지 다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때 됐으니까 점심 먹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람 자기를 기다렸다가 오후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다 잡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만? 그건 싱싱하다. 잡으세요? 예. 저건 나한테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재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요. 노지를 다니다가 바쁘면은 여기 해암지 낚시터라 조용하고 물 맑고 깨끗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주종이 허리급에서 4자, 그리고 지금은 잔챙이도 나오는데 전에는 38, 4자 이상 붕어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단결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깊은 수심에서 이게 낚싯대가 다 엉키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낚싯대를 적게 펴도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입질. 오, 제법 쉽습니다. 지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낚시를 시작했는데 이제 가운데 48대입니다. 가장 긴 데답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제품 굿바디 히트, 이름이 굿바디 히트입니다. 히트를 펼치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굿바디 히트를 제작할 때 목표가 중저가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앞치기가 잘 되는 낚싯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1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3번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강원산업하고 했는데 강원산업에서도 그렇게 많이 시제품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목표로 했던 거에 근접한 낚싯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원래
앞치기 세계 1등, 세계에서 앞치기가 가장 잘 되는 낚싯대였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또 바람이 약간 멈췄네요. 근데 오후라서 바람이 불다 안 불다 하는데 이렇게 낚시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맞바람을 맞으면서 낚시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 굿바디 히트가 이 맞바람 속에서도 얼마나 쉽게 던져지는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입질 누워버렸어요. 제법 큰 게 나왔네. 야, 이거는 좀 전에 여기 단골분이 상주부에서 붕어를 잡아와서 요 앞에다 풀어주셨거든요, 몇 마리를. 그 붕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딱 상주부 붕어인데요. 원래 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상주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조항이 좀 안 좋아서 이쪽 편하게 하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붕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기에는 그 붕어 같습니다. 긴가민가 합니다. 입질. 저녁을 먹고 자리에 들어와서 케미도 전자케미로 전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밤낚시를 들어가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오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5월인데 한여름 아주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이렇게 낮에 아주 갑자기 뜨거운 경우에 이제 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어들이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저녁에. 그렇게 되면 가라앉질 못하니까 입질을 전혀 못하고, 그런 날은 12시까지는 거의 입질이 없고 한 2시, 3시 정도 돼서 수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만 이제 그때 입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원체 날이 더워서 그래서 오후 낚시는 거의 저희가 못했는데, 이제 밤에는 빨리 고기들이 가라앉아서 시원한 입질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낮낚시하고 밤낚시는 10시나 11시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강력히 새벽 낚시하고 아침 낚시를 추천하시네요. 그 시간 오전 여명 밝을 때 그런 시간에 큰 붕어가 낚인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내일 오전 낚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밤낚시를 한 3시간 이상 했는데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온 저수지가 전혀 입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그 공연이 있었는데 그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있는데 축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락밴드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원체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었거든요. 10시까지 했습니다. 좀 전까지. 근데 소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는 어차피 물에서 반사돼서 나가니까. 근데 이제 진동, 락밴드 공연을 할 때 그 음향장치에서 나오는 진동, 그게 이제 땅을 통해서 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생소한, 붕어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못 들어보던 생소한 진동이 지진 같은 그런 공포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붕어 입장에서는 그게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먹이 활동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밤 낚시가 안 됐을 때 새벽이나 아침 낚시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푹 일찍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낚시 그리고 오전 낚시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꼼짝 않더니 바로 처음에 던져놓은 맨 끝에 올라왔습니다. 붕어가 크진 않지만 깨끗한 붕어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출발이, 아침 낚시는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7번) 치고 힘쓰네. 입질. 소리로는 대물 같았는데 조그마네요. 입질. 요거는 굿바디 히트가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굿바디입니다. 한 번이요. 와, 소리는 좋네. 아직도 씨알이 좀 잔붕어들이 낚이고 있습니다. 어, 2번. 이야. 지금 6시경부터 동풍이 좀 심해졌습니다. 아침바람 치고는 이게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심한데
또 어제 마리수는 많이 봤으니까 좀 큰 붕어, 허리급 이상 살짝급을 지금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얘가 한 3.5m 이렇게 되니까 한 준척급만 걸어도 힘을 굉장히 쓰거든요. 그래서 한 4자급 뭐 한두 마리라도 이 깊은 수심에서 걸어서 옆에 낚싯대 엉키지 않고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질 입질. 찌는 너무 시원하게 올렸는데 씨알이 너무 작습니다. 일번. 6번으로 갔었죠? 카메라가 계속 1, 2, 3번 잡다가 저 6번이 움직여갖고 6번으로 가니까 위치가 넘어졌습니다. 입질. 입질 입질. 이 3.5m 수심에서 올라오니까 손맛은 좋은데 씨알이 손맛에 비해서 씨알이 크지가 않습니다. 입질. 오, 이거 떠 있네. 이게 더 크다. 별로 크지도 않네. 지금 6번을 잡고 있는데 7번이 완전히 떠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씨알이 나아지네요. 아침부터 동풍이 좀 심하게 불어서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불고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 명대사가 있는데 동풍은 참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좀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7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보내줄게. 7번. 소리는 엄청 좋네. 수심이 깊다 보니까 3.5m, 이 정도 걸어도 소리가 월척급 소리가 납니다.
지금 토종붕어 유료터 해암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토종붕어 유료터에서 낚시하는 방법, 보통 양어장어라고 부르는 그 중국붕어를 방류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편성. 양어장 가면 보통 2대 쌍코 편성하지 않습니까? 3.2칸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집여하는 그런 낚시를 많이 하는데, 토종붕어 낚시는 노지에 나가면 이제 다대 편성 해가지고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낚시를 하고, 양어장에서는 2대 편성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고기는 토종붕어고 장소는 양어장인데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쥐곡지라든지 뭐 배양 낚시대 이런 데서도 보여드렸듯이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대 정도를 편성을 하고, 오른손 제비 같은 경우 왼쪽이 던지기가 편하니까 왼쪽 2대를 뭐 3.2칸 쌍포로 해서 그거는 집중적으로 집어하는 낚시를 하고, 오른쪽 3대 정도는 길이 오네요. 오른쪽 3대 정도는 좀 긴 대를 펴서 기다리는 낚시로. 여기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자유입니다. 낚싯대 뭐 칸수 긴 대를 쳐도 되고 10대를 펴도 되고 대수도 제한이 없는데, 주말에는 낚시인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피면 서로 방해가 되니까 4.0칸 이하 4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토종붕어 유료터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대로 제한되는 곳이라면 2대 쌍포 낚시를 하고 나머지는 3대는 기다리는 낚시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주말에 오셨다 그러면 3.2칸 2대는 집어하는 낚시, 그 다음에 나머지 2대 뭐 좀 긴 거로 40대 이하니까 40, 36 정도는 기다리는 낚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셔서 집어도 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비, 또 왔네요. 어이구, 힘이 없습니다. 채비 설명드리다가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원래 여기 올 목적이 아니라 자연지 상주보나 아니면 안면도에 있는 저수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줄 카본 2.5입니다. 완전히 자연지용 채비로 수입을도 크고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입질이 좋은 날은 뭐 이런 채비 그냥 쓰셔도 되지만, 어제같이 이렇게 악재들이 또 오늘같이 동풍이 분다든지 악재들은 항상 있으니까, 여기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렇게 자연지용 채비 굵게 써야 되지만, 여기도 어차피 그 양어장이기 때문에 장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튼튼한 장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줄을 한 양어장 마찬가지로 1호에서 1.5 정도로 가늘게 쓰시고, 나머지 채비도 양어장 채비 같이 예민하게 하시고, 찌도 물론 뭐 지금같이 자연지용 찌를 쓰셔도 되지만, 오히려 여긴 수심도 깊고 또 하니까 양어장용 찌를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질 약할 때는 여긴 자연지용 채비보다는 양어장용 찌와 채비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비슷비슷하네요. 입질. 오, 얘는 그나마 좀 묵직하네요.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안성에 있는 회암지에서 출시 준비 중인 굿바디 히트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제품 낚싯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선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게하고 가격. 이 굿바디, 원래 굿바디를 기준으로 3.2칸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때 무게는 약 6g이 무겁습니다. 즉 굿바디가 109g인데 요 굿바디 히트는 115g입니다. 그래서 6g 정도 무겁고요. 가격은 약 10만 원이 쌉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굿바디가 27만 8천 원인데 요거는 17만 6천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으로 볼 때 굿바디의 약 60%다. 그래서 중저가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가격은 중저가 보급형이지만 성능만큼은 그 어떤 낚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성비 갑인 낚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13분의 시향착오, 13분의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낚시대는 자연지뿐만이 아니라 양어장에서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낚시대를 만들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앞치기가 잘 되는 그런 낚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암지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곳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붕어드림 팀 모임이 있어서 왔었고, 또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첫째는 낚시터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맑고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설을 해서 한 3m에서 4m 사이 이 정도로 깊기 때문에 준척급을 걸어도 낚시줄이 핑핑핑 소리가 나고 월척 같은 그런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도 여기가 안성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지방에 낚시 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1박 2일 정도로 와서 부담 없이 손맛을 보시면, 또 여기가 개체수가 많아서 이렇게 동풍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손맛은 항상 볼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4자, 심지어 5자까지, 5자도 6마리나 있다라고 하니까 시간 나실 때 부담 없이 오셔서 한 4m 수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짜릿한 손맛도 보시고 5자 행운의 주인공도 되보시길 바랍니다.